SNB 75페이지 59번. 연립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y에 대해서 x 빼기 y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위에 있는 친구는 몇 차인가요? 2차죠? 여기에 x 곱하기 y라는 친구 때문에 2차가 되고요. 밑에 있는 친구는 3차네요. 생기기론. 이렇게인데,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 x-y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됐죠? 그러면 이거 3차니까 우리 연립하는 거에서 안 배웠어요. 근데 이게 사실 xy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죠. 묶으면 x 더하기 y가 남습니다. 그럼 사실 덧셈하고 곱셈으로 이루어진 친구예요. 뭐예요? UV 문제가 됩니다. 자, UV 문제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t제곱 마이너스 ut 플러스 v는 0에 두근을 x랑 y라고 놓는다면 두근의 합은 u가 되고요. 두근의 곱은 v가 되는 거였죠. 그래서 주어진 식을 u랑 v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u 더하기 v는 14, 1차로 변해버려요. 그 다음에 밑에 식은 u 곱하기 v는 48, 역시 3차에서 2차로 줄어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1차랑 2차를 연립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1차를 정리해서 2차에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럼 v 자리에 14-u라고 집어넣으면 u 곱하기 14-u는 48. 전개해서 정리하면 u제곱 마이너스 u제곱 플러스 14u 마이너스 48은 0이네요. 그럼 뿔 마로 바꿔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48을 마이너스 14로 만들어야 되니까 얼마랑 하면 될까요? 68 하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6하고 마이너스 8 하면 되겠죠? 그럼 u가 될 수 있는 건 얼마라고요? 6이나 8이라고요. u랑 v를 더해서 14가 나와야 되니까요. u가 6이면 v는 8. u가 8이면 v는 6이에요. 됐어요? 그러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었죠. u랑 v가 뭐라고요? 저 2차 방정식에. 2차 방정식의 개수.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로 나올 수 있는 건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8은 0의 두근이 무엇하고 무엇이라고요? xy라고요. 이거 인수분해 되나요? 네. 그래서 t-4랑 t-2는 0이니까 xy가 2, 4나 아니면 4, 2일 수 있다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요거 집어넣으면 t제곱 마이너스 8t 마이너스 플러스 6은 0이 돼요. 됐죠? 그럼 이 친구는 인수분해 되나요? 안 되죠. 그 대신 근해 공식으로 구할 수는 있죠. 근해 공식으로 구할 수 있는데 더하면 얼마예요? 8이죠. 저기 써여 있죠. 곱하면 6이에요. 그럼 빼기 사실은 절대값이죠. 절대값은 x-y의 제곱의 루트고, 그럼 얘는 x 플러스 y의 제곱의 루트에서 4xy를 뺀 겁니다. 그럼 얘는 x 더하기 y가 8이니까 8의 제곱 빼기 24. 얼마죠? 64에서 24 빼니까 40. 그래서 루트 40이에요. 그러면 2루트 10이네요. 근데 절대값 씌워서 이랬으니까 사실 이걸로 알 수 있는 x-y는 2루트 10이나 아니면 마이너스 2루트 10이 되는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얘 빼기 얘 하면 마이너스 2나 2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요구한 게 뭐였죠? 큰 값. 그럼 여기 있는 네 친구 중에 가장 큰 건 2루트 10이겠네요. 그래서 답은 2루트 10이 됩니다. UV 문제죠.
UV 문제는 UV 문제로만 풀리는 게 있다고 했어요. 볼까요? 오늘 할 거는 많지 않습니다. 사실 앞에 계속 나오던 내용이기도 해요. 이게 책의 구조가 좀 변해가지고 부등식이거든요. 14단원 1차 부등식과 연립 1차 부등식에 대한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부등식 이야기해 보면 자, 우리 방정식이 뭐랑 뭐가 있었어야 되냐면 미지수랑 등호가 있었어야 됐죠. 이게 방정식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는 부등식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미지수랑 부등호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미지수랑 부등호로 이루어진 친구를 말하는 거고요. 우리 방정식 중에서 미지수에 넣었을 때 등호를 만족시키는 값을 근이라고 불렀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미지수에 넣어서 부등호를 만족시키는 값이 근인 겁니다. 됐죠? 그런 다음에 우리 항등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항등식은 뭐였냐면 미지수에 어떤 수를 넣어도 등호를 만족시킬 경우 항등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부등식에서도 항등식처럼 미지수에 어떤 수를 넣어도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경우에 우리는 그 부등식, 늘 성립하는 방정식이 항등식, 늘 성립하는 부등식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성립한다. 그래서 절대부등식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부등식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해법은 뭐냐면요. 그래프 그리고 해석한다예요. 모든 이야기의 기본은 이겁니다. 근데 그래프를 안 그리고 해석하는 방법들이 몇 개 있어서 1차는 어떻게 한다, 2차는 어떻게 한다가 있는 것뿐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래프 그려서 해석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요 얘기를 좀 해볼게요. 무슨 소리냐면 2x 플러스 4가 0보다 큰 걸 찾는 거야. 이거 부등식이죠? 부등호 있고 미지수 있으니까. 그럼 우리 지금까지 이거 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등호랑 똑같이 하는데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이 변한다 라고 푸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그거 할 때 왜는 안 배웁니다. 왜는 안 배우고 그냥 그렇게 하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로 해보면 2x가 마이너스 4보다 크다. x는 여기서 여기로 넘어올 때 2로 나눠야 되는데 2는 음수가 아니니까 부등호 방향 그대로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x에 마이너스 2보다 큰 수를 넣죠? 그럼 이 부등식이 무조건 성립한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2보다 큰 수 뭐 있나요? 아무거나. 그럼 여기에 0 넣으면 식이 0보다 크다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1 넣어도 성립하고요. 3 넣어도 성립하고요. 그래서 성립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닌 거야. 그래서 걔네들을 모두 쓰기는 어려우니까 보니까 어떤 범위를 가져서 그 범위를 적어놓은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걸 그래프로 그려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걸 연결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는 y 해서 이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y 값이 0보다 크게 해주는 x의 범위를 찾을 겁니다. 그럼 y는 2x 플러스 4 그림을 그려본다면 1차니까 직선이고요. y절편 얼마죠? 4예요. x절편은 마이너스 2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림이 그려져요. 근데 우린 이 그림을 그려서 뭘 가져온다고요? y값. 이거 한 덩어리인 y값이 0보다 큰 걸 가져온다고요. 그럼 x값은 지금 상관없어요. y값이 0보다 큰 거 찾으면 돼요. 이 점의 y값 0보다 커요, 작아요? 이 점은요? 이 점은요? 이 점은요? 이 점은요? 그래서 큰 점들이 한두 개가 아닌 거야.
그래서 그 점들을 모두 모아보니까 이렇게 선으로 연결됐고요. 우리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건 그걸 만들어주는, 사실 문제에서는 여기까지밖에 없었잖아요. 그걸 만들어주는 x의 범위를 찾는 게 목적입니다. 그럼 요거에 해당하는 x값은 얘인 거죠? 그럼 이 친구들에 해당하는 x값이 이 친구였었던 거예요. 그럼 여기 위에 있는 친구들을 x값을 함수에 집어넣으면 y값이 0보다 큰 거고, 우리가 원하는 건 그때 x의 범위니까 이 친구들 뭐예요? x가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에 있는 큰 거. 그리고 0일 때는 제외되니까 여기는 빵꾸 뚫리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래프적인 해석을 꼭 연결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찾는 거예요. 그랬는데 fx가 식은 안 나왔는데 이 그림이 나온 거야. y는 fx라는 그림이 나왔는데 그 그림을 그려봤더니 그려줬어요, 문제에서.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여기가 얼마인지 문제에 친절하게 주어졌는데 마이너스 4였고요. 1이었고요. 3이라고 해볼게요. 됐죠? 자, 그럼 똑같아요. 우리 이 그림은 y는 fx인데 이 친구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찾는 거고, 얘를 활용하려고 y는으로 바꿔서 y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찾자고요. 그럼 이 그래프에서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점들 이야기해 볼게요. 이 점 y값 0보다 커요, 작아요? 여기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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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큰 애들을 모두 표시해보면 요렇게 해요. 그리고 요렇게입니다. 이번엔 등호가 있어서 0이어도 되니까 얘도 가져올 거예요. 됐죠? 근데 는 y를 붙인 건 우리가 편의상 붙인 거고 실제로는 없었잖아요. 그럼 그걸 만들어주는 누가 궁금한 거냐면 x가 궁금한 거예요. 그럼 이거의 x값은 얘네죠? 이거의 x값들은 얘네죠?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모든 값들이 되고요. 요거에 해당하는 친구들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x가 마이너스 4보다는 큰데 1보다는 작다. 그리고 등호 있어도 됐죠? 얘도 되는데 또는 이것도 되는 거죠. 우리 근이 2도 되고 3도 되면 2 또는 3 이렇게 적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또는으로 적는 겁니다. 그 다음에 x가 3보다 오른쪽에 있는 점이나 같은 점도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있는 친구들을 넣으면 y값이 0보다 큰 거고 그걸 만들어준 x값이라 우리가 원하는 그는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등식은 물론 해법이 있어요. 우리 전에 그냥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2차 부등식 해법 이런 건 다 했습니다. 사이값, 양끝값. 근데 모든 부등식의 기본은 사실 이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 이야기처럼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부등식을 구하세요 하죠? 그럼 땡큐인 거예요. 왜요? 그래프를 안 그려도 되잖아. 나와 있는 걸 해석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땡큐인 거예요. 그래프로 나왔다고 어려운 게 아닌 겁니다. 알겠죠? 근데 우리 1차 같은 거, 이런 부등식은 왜 했냐면 이거 배울 때는 그래프의 개념이 없기도 했고요. 함수의 개념이 없기도 했고요. 너무 자주 나올 거라 일일이 그래프를 그리면 빡세니까 안 그린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안 그리고도 하는 1차나 외운, 오늘은 아니고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2차는 기억을 해놓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게 넘어가는 형태나 못 쓰는 경우 있죠. 그럴 땐 무조건 뭐랑 연결 짓는 거냐면 그래프랑 연결을 짓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1차 부등식, 2차 부등식은 있어요. 근데 3, 4차 부등식은 따로 공식 같은 거 없습니다. 미적분 가면 배울 거거든요, 나중에. 2학년 2학기 과목인 미적분 1 가면 배울 건데, 그때 가면 그냥 그래프 그리고 해석을 때리는 걸로 나와요. 알겠죠? 원래는 저거예요. 근데 1차, 2차는 너무 자주 쓰기 때문에 특정한 상황들에서 어떻게 푼다의 해법이 있는 것 뿐인 겁니다. 알겠죠? 네. 우린 반대로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부등식 문제는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알겠죠? 적으세요. 자, 볼게요. ax 플러스 b가 0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4개의 해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우리 중간까지는 우리 아는 이야기. 이거 어떻게 풀었냐면 이걸로 좀 가정해서 해볼게요. ax 플러스 b가 0보다 크다면 ax는 마이너스 b보다 크다가 되고요. 우리 a가 양수냐 a가 음수냐로 나눴어요. 그래서 a가 양수면 즉 양변에 어떤 양수를 곱하거나 나눈 부등호의 방향이 안 변하는데 음수를 곱하거나 나눈 부등호의 방향이 변했죠. 그래서 x가 이때는 마이너스 a분의 b보다 크다고요. 이때는 x가 마이너스 a분의 b보다 작다가 되는 겁니다. 됐죠? 여기가 우리 아는 이야기. 근데 여기에 뭘 추가할 거냐면 a가 0일 때를 추가할 거예요. a가 0이면 뭘 못하냐면 a로 양변을 나누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맞죠? 0으로 나눌 수는 없으니까. 그럼 a가 0, 이때는 범위니까 어떤 값을 넣을 수 없는데 a가 정확히 0이라고 했죠. 그럼 이때 식을 다시 쓰면 0 곱하기 x가 되죠, 좌변. 그게 마이너스 b보다 크다, 이렇게 해요. 그럼 이걸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b가 양수일 때랑 b가 음수일 때로 나눠볼게요. 그러면 0 곱하기 x가 크다 하고 양수니까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어서 이거 음수가 되고요. 이 경우엔 0 곱하기 x가 크다 하고 양수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우리 생각해 볼게요. 부등식의 근은 뭐였냐면 미지수에 넣어서 부등호를 만족시키는 값이에요. 자, 여기다 1 넣어볼게요. 좌변 얼마죠? 2 넣어보면요. 마이너스 1 넣으면요. 3 넣으면요. 그럼 우리 알 수 있는 거 있어요. 이렇게 생긴 구조면 x에 어떤 수를 넣어도 미지수에 어떤 수를 넣어도 좌변은 0이에요. 됐죠? 근데 부등호만 성립하면 돼요. 음수랑 0이 있는데 0이 음수보다 크다라고 나왔죠. 맞나요? 맞아요. 그럼 x에 1 넣어도 부등호 성립하고 2 넣어도 성립하고 마이너스 1 넣어도 성립하고 100 넣어도 성립하고 마이너스 100 넣어도 성립하죠. 그럼 이럴 때 x는 뭐가 되냐면 근이 모든 실수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0이 양수보다 크다라고 나온 거죠. 맞나요? 틀리죠? 그럼 x에 1 넣어도 0이고요. 2 넣어도 0이고 3 넣어도 0이라 0이 양수보다 크다라고 나온 게 성립하는 친구는 없는 거죠.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친구는 없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된다면 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근이 존재하지 않는 걸 뭐라고 불렀죠? 근을 가지는 게 불가능하다. 줄여서 불능. 근이 무수히 많은 경우 뭐라고 불렀죠? 무수히 많다. 정할 수 없다. 부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런 거거든요. 근데 b가 양이냐 음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문제에 따라 다릅니다. 이게 우리 지금 왼쪽이 크다로 했는데 오른쪽이 크다로 하면 또 이야기 달라져요. 그러니까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지금까지는 1차 부등식이라고 하면서 이 2개만 다뤘었어요. 그래서 곱해지는 수, 나눠지는 수가 양수냐 음수냐 나눴는데 그렇지 않은 곱하거나 나누는 수가 최고차의 개수가 0인 경우가 추가되면서 이렇게 된다면 근이 무수히 많거나 근이 왜 여기 밑줄 쳤냐? 근이 없는 구조까지 생길 수 있다고요. 이때는 누구보다 크다, 누구보다 작다가 무조건 나와요. 근데 이 친구처럼 근이 없다나 무수히 많은 실수 전체가 되려면 1차의 개수가 0일 때밖에 없는 겁니다. 나머지는 형태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등호의 방향에 맞춰서. 알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들어오는 x값에 대해 x값에 상관없이 늘 성립하는 부등식을 뭐라고 그랬죠? 5글자. 방정식에선 항등식이었고요. 절대적으로 성립하는 부등식이라 이런 구조를 절대부등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절대부등식은 형태가 많아요. 형태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인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우리 절대값이 들어있는 부등식이 있어요.
절대값 들어있는 부등식 있어요. 이것도 다룬 적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절대값 안에만 x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밖이 양의 상수 c가 있는데 그거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있고요. 절대값 안에만 x가 있는데 크다. 해서 양의 상수 c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밖에 상수만 있을 때요. 밖에 변수가 있으면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이런 특수한 케이스에서는 안에 있는 친구가 상수의 음수배와 상수 사이에 있다. 이거였었고요. 안에 있는 친구가 상수의 음수배와 상수의 양쪽 끝에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됐죠? 이건 너무 자주 나오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근데 그 외의 경우 있죠? 그 외의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닌 절대값 바깥에도 미지수가 있고 절대값 안에도 미지수가 있는 이런 구조일 때는 그 외의 경우는 절대값 안의 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푸는 거죠. 이거예요. 이거고요. 나중에 그래프 그리는 게 많이 익숙해진다면 추가적으로 그래프 해석으로 역시 풀기도 합니다. 절대값 들어있는 것까지 쉽게 그릴 수 있는 지경이 되면 그걸로 그려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적으세요. 그리고 요거에 대한 문제들을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했었어야 되는데 깜빡한 게 하나 있네요. 그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뭐냐면 연립부등식입니다. 연립방정식이 뭐였죠? 방정식을 연속으로 세우는 거였고요. 연립방정식의 근이 뭐였냐면 이 방정식에도 근이면서 이 방정식에도 근인 거였어요. 그럼 연립부등식은 뭐냐면 부등식을 연속으로 세운 거고요. 연립부등식의 근은 이거의 근이면서 이거의 근이, 즉 얘랑 얘의 공통인 근이에요. 그래서 연립부등식은 방정식하고 똑같아요. 두 부등식의 공통근이에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부등식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답이 범위로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통이라는 게 뭐냐면 겹치는 부분이 바로 근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겹치는 부분을 찾으시면 되는 거고요. 하나 더가 A, B, C 형태의 부등식이 있으면 우리 이게 연속으로 쓰여져 있는 연립부등식 형태예요. 그러면 이렇게랑 이렇게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A, B의 대소관계가 이렇다랑 B, C의 대소관계가 이렇다가 되고요. 이건 안 돼요. 이건 맞는데 이건 안 돼요. 뭐는 안 되냐면 A랑 C 중에 C가 더 크고 B랑 C 중에 C가 더 크다. 물론 대소 비교로는 맞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요 이야기랑 요 이야기를 써버리면 A, B의 대소관계가 생략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 과정을 생략해서 쓰시면 안 되고요. 가까이 있는 두 개와 가까이 있는 두 개에 대한 내용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건 그냥 보시기만 하면 우리 연립 방정식에서 A는 B는 C는 있었어요. A는 B는 C 있으면 이렇게랑 이렇게 하시거나 이렇게랑 이렇게 하셔도 됐고요. 혹은 이렇게랑 이렇게랑 하셔도 상관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동등하다의 개념이기 때문에 BC의 위치를 바꿔도 사실 같은 거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BC의 위치를 바꾸면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인접해 있는 친구들로만 부등식을 만드셔야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넓게 해버리면 그 관계, A, B의 관계가 사라지기 때문에 문제를 풀 수 없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만 주의를 하시면 되겠고요.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적으시고요. 정석 204페이지입니다. 정석 2페이지, 204페이지, 기본 문제 14-2번이고요.
자, x, y가 각각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범위는 첫 번째 x 더하기 y예요. 그럼 x 더하기 y면 얘랑 얘를 그냥 더하면 돼요. 그래서 x 3과 10 사이, y 2와 6 사이를 더하면 더했기 때문에 작은 애들의 합보다는 크고요. 큰 애들의 합보다는 작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x 더하기 y는 우선 요거 등호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등호 빼고 생각하세요. 3 더하기 2니까 5, 10 더하기 6이니까 16. 그리고 등호가 있나 없나는 자 5가 되려면 y에 2도 있어야 되고 3도 있어야 되죠. 근데 둘 다 있죠? 그러니까 5가 되는 순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이 되려면 y가 6도 가지고 있고 x가 10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둘 다 등호가 있죠? 그러니까 16이 되는 순간이 이 범위 내에서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x 빼기 y죠. x 빼기 y면 원래는 막 이렇게 크로스로 빼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걸 살짝 바꿔서 생각하면 x 더하기 마이너스 y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아까 전처럼 덧셈으로 연결할 수 있으니까 작은 애들의 합보단 크고 큰 애들의 합보단 작을 겁니다. 그래서 x의 범위는 3부터 10 그대로고요. 자, y의 범위가 아니고 마이너스 y의 범위가 필요해요. 그럼 하나, 둘, 셋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됩니다. 방금 뭘 곱했어요? 마이너스 1. 음수 곱했죠? 음수 곱하면 부등호의 방향이 변합니다.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이걸 조금 더 일반적인 형태로 적는다면 왼쪽에 작은 값, 오른쪽에 큰 값을 적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y의 범위는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2 사이가 되고요. 됐죠? 둘을 더하면 돼요. 둘을 더하면 x-y의 범위는 역시 등호는 마지막에 넣고요. 3 더하기 마이너스 6이니까 마3. 10 더하기 마이너스 2니까 8. 됐죠? 그럼 마3이 나오려면 얘가 마6이면서 얘가 3이어야 되죠. 근데 얘 x가 3을 가지고 있고 마이너스 y도 마6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3이 나올 수 있어요. 똑같은 이유로 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 x 곱하기 y라고 되어 있죠? 그럼 x의 범위는 3부터 10이고요. y의 범위는 2부터 6이에요. 여기는 사실 모두 양수기 때문에 작은 애들의 곱보단 크고 큰 애들의 곱보단 작은데 문제의 나중에 여기에 음수가 들어온다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여기도 음수고 여기도 음수야? 근데 여기는 음수인데 여긴 양수야. 그럼 음양 곱하면 뭐 돼요? 음수죠. 예, 곱하면 뭐 돼요? 그럼 양수보다 크고 음수보다 작다는데 불가능하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때 수업할 때 한번 이야기했어요. 하나, 둘, 셋, 넷. 서로 곱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곱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곱하면 얼마예요? 6이죠. 이렇게 곱하면 18이죠. 이렇게 곱하면 20이고요. 이렇게 곱하면 60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4개 중에 제일 작은 것과 큰 것 사이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x, y는 등호는 마지막 6과 60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고요. 6이 나왔다는 건 이렇게 두 개 곱했다는 거죠. 그러면 x가 3도 가지고 있고 y가 2도 가지고 있으니까 6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60이 나왔다는 건 6하고 10이 곱해져서 나온 건데 10 가지고 있고 6도 가지고 있으니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y분의 x인데 이걸 역시 방금 저런 것처럼 x 곱하기 y분의 1로 생각하면 되겠죠. x 곱하기 y분의 1로 생각하면 돼서 x의 범위는 3에서 10 사이면 우리 y분의 1의 범위 찾을 거예요. y의 범위가 이렇다면 y분의 1의 범위는 어떨까? 인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원래는 하나, 둘, 셋에 뭐로 나누는 거냐면 y로 나누는, 즉 y분의 1을 곱하는 겁니다. y분의 1을 곱하는 거고 현재 2와 6 사이죠? 그러면 y는 무조건 양수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 안 변해요. 그래서 주어진 식이 y분의 2, 1, y분의 6이 됩니다. 그럼 이거 아까 있는 조 ABC 형태예요.
ABC 형태니까 이거 하시고 이거 해서 겹치는 거 찾으시면 돼요. 그럼 요거부터 적으면 y분의 2가 1. 됐죠? 그럼 우리 궁금한 건 y분의 1이니까 양변을 2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y분의 1은 얼마? 2분의 1. 이렇게 되고요. 요거 적으시면 y분의 6이 크거나 같다 1. 근데 역시 우리가 원하는 건 y분의 1이니까 양변을 6으로 나누면 얼마가 돼요? 6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럼 우리 최종적으로 나왔어요. y분의 1은 이것과 이것을 만족시키는 거니까 누구보다는 큰데 6분의 1보단 큰데 누구보다는 2분의 1보단 작거나 같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역수 취해가지고 여기가 여기로 가고 여기가 여기로 가죠. 6분의 1하고 2분의 1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곱할 거예요. 곱합니다. 이렇게 곱하면 2분의 1, 이렇게 곱하면 2분의 3, 이렇게 곱하면 6분의 10, 이렇게 곱하면 2분의 10 이렇게 돼요. 됐죠? 그럼 여기서 제일 큰 수는 누군가요? 2분의 10,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작은 수는 누군가요? 2분의 1이죠. 이 사이가 되고요. 2분의 1이 나오려면 이렇게 곱한 거죠. 둘 다 있네요, 등호가. 그러니까 2분의 1 나올 수 있고요. 2분의 10, 5가 나오려면 이렇게 곱한 거죠. 둘 다 등호가 있네요.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요거는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적으세요. 보시면 210페이지 기본 문제 14-6의 두 번째 친구거든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 친구는 아까 이야기한 것 중에 절대값 씌워져 있고 밖에 상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왜냐면 절대값이 두 개 있으니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사이다 양끝이다 이렇게 풀 수는 없고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절대값 안에 있는 친구가 양일 때 음일 때로 나눠야 돼요. 근데 절대값이 두 개 있죠. 그러면 얘가 양일 때 음일 때 나누셔야 되고요. 얘가 양일 때 음일 때 나누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직접 해본다면 우리 x 플러스 1이 양일 때랑 x 플러스 1이 음일 때로 나눌 거고요. 이거 정리한다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가 돼요.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 저 절대값 x 플러스 1이 이때는 안에가 양수니까 절대값 안에 있는 x 플러스 1이 양수니까 그대로 x 플러스 1로 풀리게 될 거고요. 절대값 안에가 음수니까 안에 있는 친구의 음수배를 달고 풀릴 겁니다. 됐습니까? 됐죠? 그럼 그게 첫 번째 절대값 벗긴 이야기고요. 두 번째 절대값은 절대값 안에 있는 게 x-2니까 x-2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0보다 작을 때로 나뉩니다. 그러면 이건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2보다 작을 때가 되는 거고요. 지금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양수니까 절대값 벗으면 그대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절대값 x-2 자리에 그대로 x-2라고 쓸 수 있고요. 이 순간에는 절대값 안에가 음수 값이 되기 때문에 절대값 안에 친구에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겁니다. 됐나요? 자, 근데 같은 한 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요 x랑 요 x는 같은 x입니다. 그럼 x가 마일보다 클 때 작을 때 2보다 클 때 작을 때로 나눠져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럼 그림으로 놓고 본다면 이런 느낌인 거예요. 마일보다 클 때 작을 때 2보다 클 때 작을 때. 그래서 마일보다 크다 작다로 나눠서 마일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작을 때로 나뉘고요. 그 다음에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작을 때로 나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절대값 x 플러스 1, 절대값 x-2가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마일보다 작을 때 절대값 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오고요. 마일보다 크면 절대값 x 플러스 1은 x 플러스 1로 나와요. 맞죠? 그럼 x-2의 절대값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고요. 2보다 크면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럼 이걸 4개로 나누지 말고 마일보다 작을 때 마일과 2 사이일 때 2보다 클 때로 나눠서 첫 번째 케이스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면 우리
절대값 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달고 나오고요. 절대값 x 마이너스 2도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저 식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5보다 작은 거 찾으면 됩니다. 동량 정리는 이따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2보단 작을 때요. 그러면 절대값 x 플러스 1은 얘로 나오는데 얘는 얘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식이 x 플러스 1 그대로 나왔고요. 빼기 x 마이너스 2가 5보다 작은 걸 찾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면 여기라면 이 친구는 얘로 나올 거고요. 이 친구는 얘로 나올 겁니다. 맞죠? 그래서 주어진 식을 정리하면 x 플러스 1 더하기 x 마이너스 2고 이게 5보다 작은 걸 찾는 거예요. 됐나요? 이게 케이스를 나눈다는 이야기고요. 동류항 정리할게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플러스 2니까 플러스 1이 5보다 작다. 그럼 마이너스 2x가 뭐보다? 4보다 작다죠? 그럼 이거 1차 부등식이니까 풀 수 있죠. x는 인데 음수로 나눴으니까 부등호 방향 변하고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됐죠? 그 다음에 이것도 할 거예요. x 마이너스 x니까 0x, x 사라져요. 그 다음에 1 플러스 2니까 3, 5보다 작다. 그럼 0x가 2보다 작답니다. 됐죠? 우선 이거 좀 이따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x니까 2x고요. 1 마이니까 1, 5. 그럼 2x가 뭐보다? 6보다 작다. 나왔네요. x가 뭐? 3보다 작다가 돼요. 자, 그러면 이거 해보죠. x에 어떤 수를 넣으면 좌변이 무조건 얼마예요? 0이죠. 그럼 0이 2보다 작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면 이거에 해당하는 근은 아까 이야기한 모든 실수, 부정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근데 이런 조건 하에서 이게 근인 거예요. 맞죠? 그럼 다시 저걸 이용한다면 이 범위 내에서는 x값이 뭐보다 커야 된다고요? 마이너스 2보다는 커야 된다고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이만큼 범위밖에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첫 번째 영역의 범위는 얘랑 얘 겹치는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큰데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되고요. 두 번째는요. 모든 실수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x의 범위가 이래야 돼요. 그럼 얘랑 얘 겹치는 범위를 찾으면 x는 마이너스 1과 2 사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세 번째로 x가 2보다 크다는 가정하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니까 여기 3 있죠? 3보다 작다가 일어나서 여기가 겹치는 범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범위는 x는 2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3보다는 작다가 돼요. 근데 이게 이렇거나 아니면 이렇거나 아니면 이런 거죠. 절대값 안에가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거나 또는 이렇거나 또는 이런 거예요. 그럼 이 친구들을 한 평면에 그려본다면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에서 마이는 안 들어가고 마일도 안 들어가. 또는 마일부터 2까지 해서 마일은 들어가는데 2는 안 들어가. 마지막으로 또는 2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아서 쫘르륵 연결되면 결국 여기가 우리가 원하는 친구가 되는 거야. 그래서 x의 범위는 이 세 개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제일 간단한 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답인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여기에 있는 어떤 수를 이 식에 넣으면 부등식을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수 중에 아무거나 0 집어넣어 볼까요? 0 집어넣으면 1 더하기 2가 되면서 5보다 작다. 맞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양일 때 음일 때 나눠야 되는데 절대값 안에 있는 변수가 같기 때문에 하나의 변수로 한꺼번에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건 귀찮은 문제인 거예요. 케이스를 나눠서 계산을 하는 게 귀찮은 문제지 계산이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운 거랑 귀찮은 건 구분하셔야 돼요. 됐나요? 그리고 실제 시험에선 절대값이 3개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건 나중에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까지는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적으세요. 적으시고요. 쉬었다가 마저 하겠습니다.